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4차 팬데믹이 실제로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를 지배하면서 확진자 수가 1300명 후반까지 좀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현재 뭐 델타 변이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게 한 3주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거래두기 4단계 플러스 알파로 격상이 됩니다. 그래서 6시 이후에는 2인만 모일 수 있고요. 방역 조치가 한결 더 강화되기 때문에 결혼식이라든지 장례식까지도 인원수를 좀 제한하게 되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주식시장도 그렇다 보니까 많이 좀 밀렸습니다. 전세계 시장이 델타 변이의 파급 효과 때문에 리스키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아마 다음 주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아마 시장이 좀 눌릴 것 같고, 그 중에서 이제 코로나와 관련되어져 있는 종목들이나 그동안에 코로나 관련주로서 많이 올랐다가 조정을 받고 있었던 종목들 위주로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물론 좀 반등이 좀 시작이 된 부분이 있는데 그런 상황이라고 조금 보여집니다. 보시면 이게 코로나 라이브를 통해서 제가 매일 오전에 몇 명 정도 전일에 그 확진자 수가 나왔는지를 보는데 1000명대로 지난 7월 6일부터 지난주 화요일부터 1000명대를 돌파해서 1378명까지 지금 찍었습니다. 혹자는 미디어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2000명까지도 7월 말에 가능하다라고는 얘기하는데 그 정도까지 될 수 있을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휴가철 그리고 워낙 실내에서 에어컨을 틀고 공기로도 전파가 될 수 있는 비말도 그렇고요. 그런 상황이 좀 연속이 되다 보니까 특히 수도권 위주로 그 감염자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을 감안하면 확진자 수는 그 정도까지도 한 2,000명 정도까지도 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해봅니다. 보시면 지금 서울이 509명, 경기가 407명 정도로 전일 확진자 수가 체크가 됐고요. 반면에 이제 그 서울 경기를 제외한 인천이라든지 기타 지방은 100명대는 전혀 없어요. 부산에서 조금 있지만, 그래서 그만큼 이제 수도권에 거주하시면서 계시는 분들은 각별히 좀 조심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은 매스컴을 통해서도 워낙 많이 좀 알려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 4차 대유행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점점 더 아마 그 미디어를 통해서 공포심을 높여갈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EID라든지 이트론 같은 종목들, 러시아 스푸트니크 V 백신에 대한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아마 아주 악재가 나와서 그 확진자 수가 줄어들거나 아니면 러시아 백신이 취소가 되거나 승인 취소죠. EMA라든지 WHO에서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아마도 기대감으로 이 흐름을 조금은 더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나온 기사는 별게 없어요. 핀포인트 뉴스라는 회사인데 이게 제가 명확하게 아주 어느 쪽 계열의 그 뉴스 회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소위 말하는 조중동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스푸트니크 V 백신에 대한 접종 간격 의견이 분분하다. 도입 앞서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헤드라인을 좀 내놓았고, 이 농업경제신문이라는 데에서는 접종 간격에 대한 걸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접종 간격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뭐니 해도 이 항체 생성에 대한 어떤 얼마나 과연 이 항체를 생성을 하는지와 스푸트니크 V 백신이 현재 많은 나라들에서 승인을 좀 받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 WHO라든지 EMA를 통한 유럽과 북미 쪽에도 그죠? 승인이 돼서 만약에 나갈 수만 있다면 이게 아주 트리거가 돼가지고 수급이 쏠릴 수 있는 지난번에 강한 상승 때처럼요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예의주시하면서 다음 주 시장 참여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을 합니다. 자, 보면요 요 화면이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제가 이제 그 유한타증권하고 제휴를 맺으신 분들은 저희 쩐데리 TV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 화면인데, 코스피 지수가 보면 62평선을 깨버렸어요. 깨버렸지만 아랫꼬리 좀 달면서 아랫꼬리를 이렇게 좀 달면서 그래도 반등이 좀 나와준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딱 62평선에 걸리면서 마감했습니다. 이 코스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두렵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아랫꼬리가 달면서
개인들의 수급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온 게 뭐냐면 이 외국인들의 이탈입니다. 외국인들이 1조 3천억 가까이 순매도를 하고 기관은 5천억 가까이 순매도를 했습니다. 합이 거의 2조 좀 안 되는 금액인데 2조라는 금액의 순매도는 몇 번 안 나왔습니다. 지난 2020년, 2021년에도 코로나 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팬데믹 상황에서도 2조 순매도한 거는 많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은 좀 불안하고 또 주말간의 이슈들이 뭐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한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환율도 지금 조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환율도 1140원 위로 좀 올라가면서 환율도 높아지고 전 세계적인 코로나 확진에 대한 이슈가 또 있고 뭐 더 나아가서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의 이슈는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상황들이 겹쳐지면서 외국인의 이탈이 가속화되면 현재 고점대에 있는 이 코스피 지수 3,300포인트, 뭐 3,200포인트 이 라인이 급격하게 무너지면서 자칫 잘못하면 120평선까지도 밀릴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심해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비단 이트론과 EID라는 종목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그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투자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비중을 현금 비중을 좀 높여두고 혹여라도 신용이라든지 이런 걸로 뭐 대형주라든지 가치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쭉 밀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반대 매매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이슈도 살아있다. 이런 점도 감안하시면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은 그래도 뭐 외국인이 들어와 줬어요. 아래꼬리 길게 달면서 이 상승에서 이 개인들은 쭉 매도를 쳐버리고 외인과 기관이 막판에 좀 들어와 주면서 코스닥은 반등의 제대로 된 좀 흐름을 좀 나타냈다는 좀 생각은 듭니다. 물론 뭐 양봉, 망치형 양봉 나오면서 아래꼬리 잡아주고 확실히 올렸으면 더 좋았겠지만은 그래도 뭐 이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 그래도 양호한 반등이었다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주 시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를 좀 보면서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판단하셔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제 개별 종목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우선은 뭐 EID와 이트론 두 개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EID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EID라는 종목이 중요한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는 22평선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살핍니다. 22평선, 52평선, 12평선, 160, 60, 300 뭐 많은데 이제 그런 어떤 이런 뭐랄까요? 요런 흐름, 요런 상승의 흐름에서 22평선을 현재 이제 깨지 않고 이 버텨주냐 아니면 이게 밀려버려 가지고 요런 삼각수렴의 요 삼각형을 이탈해 버리느냐 요런 상황 속에서 다행히도 EID가 어떤 특별한 이슈나 좋은 호재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자리에서 워낙 코로나가 심해졌기 때문에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반등이 좀 나왔고 뭐 2차 전지에 대한 이슈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저는 지금은 차트상의 흐름으로 반등할 자리에서 반등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 삼각형 라인에서 소위 말하는 삼각 수렴이죠. 22평선 살짝 찍어주고 지금 반등이 나왔고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그 반등이 아주 세게 지금 나온 것은 아니지만 그렇습니다만 요게 어쨌든 간에 윗꼬리 달면서 물량 소화해주면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뭐 흐름 자체는 괜찮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사실 뭐 이제 아시겠지만은 이제 매동이라는 것이 EID나 이트론 같은 종목이 지금 크게 이슈는 없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왜냐면 뭐 쭉 지속적으로 그 개인이나 외국인이 사서 물량을 늘려가고 뭐 이러는 종목들 예를 들면 뭐 최근에 이런 것들이죠. 바이오사이언스 보면 연기금이 지금 계속 사고 있잖아요. 이런 어떤 특정 종목에서의 아주 계속적인 순매수 이런 부분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계속 지금 사고 팔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요. 죄송합니다. EID죠. 다행인 것은 뭐냐? 오늘 어쨌든 개인을 제외한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로 들어왔다는 점이고 그 금액이 크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외국인이 14억 정도, 기관이 한 2억 정도 들어왔기 때문에 이 추세가 이어지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관전 포인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원래 갔던 패턴과 같은 흐름이라면 요 자리에서
돌파하지 못하고 밀려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런 식으로 한번 더 떨어지면서 이렇게 가든 뭐 이렇게 가든 해야 되는데, 만약에 다음 주 월요일에 이 라인을 돌파를 해버리고 여기서 봉을 세워준다, 돌파하면서. 그렇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긍정적인 흐름을 가지고 거래량도 터진다면 상당 부분 강하게 이 650원 라인을 돌파하고 다시 한번 이 구간, 우리가 흔히들 그 물려 계신 분들이 지금 통곡의 마이 구간이라고 생각하실 요 850원까지의 구간으로 다시 진입을 하게 된다 라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라서,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제 이런 돌파 구간에 과연 진입을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650원 정도 라인을 계속 돌파해서 이 라인에서 버텨줄지, 그 부분이 상당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중요한 다음 주 한 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다행인 것은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이 간격을 좁히면서 다 왔습니다. 어디로 갈지 결정되는 그 라인이 다 왔어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이제 다음 주 아마 방향성을 확정을 하고 상승이든 하락이든 갈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되고, 수급과 동시에 보면 이 지금 이 스토캐스틱을 살펴보면 적절하게 이제 매수 타이밍이 좀 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소위 말하는 뭐 K라인, D라인 하는데, K라인이 D라인을 돌파해 주면서 다시 한번 매수 타이밍이 왔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지표상으로는요, 볼린저 밴드에 어쨌든 상단을 치고 밀렸는데 다시 한번 볼린저 밴드를 돌파하면서 이런 흐름들이 나온다면 강한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고 움직일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흐름 자체에 대한 부분들은 현재 차트상으로는 지금 좋습니다. 과연 이 삼각수렴에서의 상방으로의 흐름이 이어질지 아니면 하방으로 흐름에 이어질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아이디는 조금은 좀 기다려봐야 되는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아주 심하게 밀릴 수 있는 자리는 아니라고 봐요. 개인적으로는 혹시 밀리더라도 아주 악재가 터지지 않는 이상은요. 자, 그리고 이트론입니다. 이트론을 보면 뭐 한국 코러스에 대한 이슈도 있고요. 그 결국에는 스푸트니크 V 백신에 대한 기대감과 승인에 대한 여부에 따라서 갈 수가 있는 상황일 것이라 보여지고, 한번 상승하고 나서 쌍바닥 만들고 올렸다가 피치를 찍고 지금 밀리면서 저 지지라인을 지금 755원까지 올린 상태입니다. 22평선 깨지 않고 조정을 계속 받고 있는데요. 저는 역시 이 종목도 흐름이 좋다고 봐요. 소위 말하는 확장의 이후 수축을 하면서 볼린저 밴드가 이 상승에 대한 흐름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잠잠하게 조정받고 있다고 보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매수 자체도 보시면 이 외국인들의 이 순매수에 대한 부분들이나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기관은 뭐 거의 사고팔고를 안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 외국인의 이 순매수에 대한 부분들이 최근에는 좀 이어지면서 다행히도 잘 좀 버텨주고 있는, 물론 물량 확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아주 지속적인 수급의 흐름이 이트론으로 이어졌다라고 보기에는 이트론 EID 역시 마찬가지로 쉽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볼린저 밴드의 수축과 함께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재료는 살아있고 그 재료의 베이스가 되는 코로나는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리고 시장이 좀 빠지는 환율에 대한 이슈,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 팬데믹에 대한 이슈로 여러 이슈로 외국인들이 좀 매도를 하는 상황에서도 이 두 종목은 외국인이 들어와 줬고, 아울러서 이런 상황 속에서 보통 보면 테마주나 급등주나 이런 부분들이 세게 갈 때는 대부분 시장이 안 좋을 때 수급이 한 번에 쏠리면서 그 종목이 빵 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과연 그게 이쪽으로 올지 다른 또 테마주들, 정치 테마주들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갈지는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한번 시간을 좀 두고, 어쨌든 지난 한 주 이 정도 구간에서 버티셨으니 한 번 더 지켜보시면서 방향성을 정하면, 만약에 급격하게 거래량 터지면서 밀려버리면 그냥 매도 치고 손절해버리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지금 이 구간은 거래량이 죽은 상태에서 조정받고 있고 이슈가 살아있기 때문에 들고서 가면서 한번 지켜보는 구간이 아니냐. 물론 단기적으로 스캐핑 하셔가지고 이 이평선 단내 사고 여기서 한 4~5% 먹고 팔고 그렇게 하실 분들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는 뭐 한 1억 2억 들고서 매매를 해야 1% 먹었을 때 뭐 100만 원이든 얼마든 먹을 수 있는 구조지, 1000만 원 뭐 그 이하로 매매했을 때는 1% 먹어봐야 10만 원이거든요. 그렇다라고 보면 확실하게 한 10% 15%씩 수익을 보려면 이 구간에서는 스윙으로 좀 들고 가면서 손실이 나건 수익이 나건 판단을 하는,
조금은 스윙의 매매가 좀 필요한, 보면 지금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N자형이 좀 나오면서 이 EID 같은 경우에는 N자형이 좀 이렇게 나오면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좀 그런 흐름을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데 한번 지켜보시죠. 네, 어찌됐건 이런 상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직은 이렇다 하게 딱 주말에 터졌다, 뭐 이슈가 나왔다, 다음 주에 갭 뜨면서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아직은 그런 호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답답하시겠습니다만 주말에 계속 기사 좀 살펴보시고 코로나 현재 상황 지켜보시면서 뭐 매매에 대한 준비하신다면 도움이 좀 되시는 다음 주 시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다음 주는 아마 시장이 좀 전체적으로 밀리지 않을까 싶어요. 밀리는 와중 속에서도 재료가 있는 종목에서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에서 매매하시는 좀 그런 방식을 하신다면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은 채널을 유지하게 되는 큰 힘입니다. 좋아요, 구독은 돈이 들지 않으니까요. 또 좋아요, 구독 꼭 좀 부탁드리고 더 나아가서는 유한타증권 계좌 개설까지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유한타증권 쩐대리 제휴 무료입니다. 어떤 식으로 하실 수 있는지 영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주말 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